자, 여러분 2교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평가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신 때가 이제 평가죠. 그래서 저희 보시면 회의 현장 조정하고요. 그다음 회의 등록 및 숙박 관리 이쪽이 진짜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진단평가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다뤄주는 부분을 마지막에 좀 적어주시면 참고를 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오픈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출석은 저희가 딱 대학에서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출석 부분 중요하고요. 과정평가는 이제 과제는 결국 13주, 14주로 나는데요. 요 두 개 다 13주 차에 만약 미시면 가산점을 1점씩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 그러니까 이제 2점 정도 차이 나겠죠. 14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14주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두 개 합쳐서 14주가 다음에 원래 뭐 보강주가 있을 것 같아요. 추석이 겹치면. 근데 만약 없으면 15주 아니면 16주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익숙하시죠? 그래서 요럴 때 결국 제가 시험 문제 그 할 동안 여러분 채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된 거를 제가 보고 제안서 내용을 이제 15주에 하던가 16주에 잠깐 리뷰평을 이제 온라인으로 올릴 건데 여러분들 한 것들 중에 잘한 거를 한 3개에서 뭐 5개 정도 뽑아가지고 이 정도면 뭐 시험에도 좀 연습해서 가도 되겠다. 그 제한 시간 내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자격증을 뭐 취득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컨벤션에 이제 필드 매니저라고 하죠. 컨벤션 매니저가 꼭 국제회의 기획사도 있지만 연회장 지배인이 결국은 컨벤션 매니저거든요. 특급 호텔에. 그러니까 취업할 때 도움이 돼요. 이거 국가 기사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고 합격률도 좀 센 편이에요. 과목도 한 4과목 정도 되고. 그래서 뭐 대부분 4년제에서 많이 뽑지만 2년제에서도 이제 꽤 많이 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 따시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는데 중간고사는 20%, 기말고사 50, 그리고 과정평가 두 개 합쳐서 30. 과정평가가 NCS 과목이라 무조건 이 정도 점수를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시점은 여러분들이 뭐 내기만 해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과제는 내기만 해도 절반인데 막 너무 형편없이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뭐 한 페이지입니다. 제안서는 한 페이지인데 어, 뒤에 별점까지 해서 총 두 페이지가 돼야 돼요. 설명을 뒤에 하겠지만 그래서 견적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뭐 한마디 단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개 수량, 그래서 전체 금액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행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거고, 요거는 이제 유치 제안서니까 이제 공 드려야죠. 그래서 아예 그 시험 유형인 샘플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건데, 뭐 결론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행사를 유치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거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떤 뭐 호텔 숙박을 해야 되잖아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나 지방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숙박 시설은 예약 폼이나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한 뭐 적게 이게 10페이지 미만이면은 무조건 제가 10점 드린다고 했는데 1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 9페이지, 8페이지, 뭐 한 페이지면 1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10페이지 미만이면 근데 어차피 PPT로 하시니까 10페이지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보통 실무에서는 한 30페이지 정도 돼요. 20에서 3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내가 10페이지 미만이다. 그러면 무조건 페이지 미만에 맞게 페이지 수에 맞게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사전에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OMR 카드 또는 이제 여러분 구글 설문지 형태로 오픈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걸어서 저희가 할 거고 요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객관식이고 주관식 단답형이고 OX 문제 이렇게 해서 열문항 2점씩이고요.
이 시간 제한이 있어요. 혹시 저한테 이제 모의 시험을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 20분이에요. 근데 뭐 열문항인데 20분이면 적지 않죠. 뭐 많지도 않고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30분입니다. 15문항. 그러니까 하나당 2분씩 하는 거고 보통 뭐 객관식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 보면 한 20분 지나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게 혹시 비대면일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냐 이거면 한 객관식 10개, 주관식 5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객관식 5개, 주관식 5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가면 조금 틀려요. 어, 이게 비대면이면 이렇게 하고요. 대면 시험이면 뭐 항상 저는 8대 2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도 한 12개, 3개 교환식 비율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는 뭐 전체 내용은 뭐 평가 항목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접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들어가 볼게요. 호텔 연애의 일반적 이론입니다. 처음에 호텔 연애 일반적 이론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연애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연애는 banquet라고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겠죠. 또는 function이라고 기능을 나타내는 function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애는 러시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동유럽의 슬라브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러시아 살고 있는 동유럽 쪽에 그래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이 뱅코의 언어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반체토라고 이태리어는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반체토 그렇죠? 에서 유래되었는데 판사들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오늘날 의미의 연애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애라는 게요, 많은 사람들 혹은 어떤 한 사람의 경의를 표하거나 행사, 연례적 행사나 친목회를 기념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격식을 갖춘 식사가 제공되면서 행해지는 그런 행사고요. 연애가 일반 레스토랑하고 일반 식음료장하고 다릅니다. 그는 식탁과 의자가 미리 준비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정 장소로 그냥 빈 공간, 큰 공간을 놔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객이 요구하거나 행사를 뭐 여기 뭐 돌잔치도 할 수 있고 결혼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큰 뭐 컨퍼런스라고 해서 회의 같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나 인원 사람이 몇 명 들어가냐 그리고 어떻게 하냐 방법 이제 라운드 테이블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시냐 아니면 이렇게 간상을 놓고 어떤 사람이 기도 연설하고 싹싹 이렇게 책상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느냐 그 사람이 하는 연사가 하는 말을 그래서 각양각색 행사를 수행하는 자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죠. 무에서유를 첨가한다. 즉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빈 공간에다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거 좀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꼼꼼하시니까. 그리고 그집 인테리어 꾸미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 연애 딱 맞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런 거 나르고 깔고 막 깐다고 하거든요. 의자 뭐 세팅하고 이런 게 힘들지만 내가 약간 홈 리빙에 어떤 걸 꾸미고 빈 공간을 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애장이 잘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연회장에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연애 예약실에서 일하시다가 판촉으로 여성분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연애 판촉이 여성분들이 가면 굉장히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회사 사람들하고 상대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또 상대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거나 이러신 분이 여성분인 경우도 있지만 남성분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옛날 타임즈인가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이 영업사원이 이 성별이 반대인 사람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희한하게.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기업에 있는 사람을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만약 여성분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 같은 남자분이 가면
성사율이 더 높아져요. 근데 대신 이제 호감을 가져야죠. 그 어찌됐든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촉해본 해본 경험에 의하면 어, 여성분이 상대방이잖아요. 좀 되게 깐깐하세요. 하나씩 따져보시고 꼼꼼하시니까. 근데 한번 믿으시면, 한번 저희가 행사에서 만족을 하시면 바꾸질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기가 힘들 게 원래 그렇잖아요. 꼼꼼하게 막 어떤 거 신중하게 이렇게 고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 또 그걸 두 번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요게 중요해요. 연애 그 영업은 일반적인 수요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그렇죠? 마치 건설사랑 비슷해요. 건설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아파트 딱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나 빌딩 짓고, 그리고 엄청난 수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거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연애의 특수성, 이게 색깔로 아래 표시해야지. 특수성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날 거야. 맞죠? 시험에 나올 확률 옆으로 100%. 아주 시험 내기 좋죠. 12가지나 되니까 뭐 한 문제 될 수도 있고 두 문제 될 수도 있고, 이걸 안 낸다고 그러면 제가 교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물론 요 가주도 중요하지만 큰 제목 외우시고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그 지나기 전에 먼저 교과서 있으면 어차피 했던 건데 한번 읽어 드릴 거예요. 연애 유래 한번 보시면, 연애라는 행사가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동유럽에서 분포된 슬라브인들이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되어 있는 거, 이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줄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표현이 여기서 제가 하는데요.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펑션이 영어로 말하면 a formal public ceremony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공식 행사라는 뜻입니다. An impressive and elaboratory religious ceremony. 그러니까 뭐냐면 감명 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성을 들인 종교 행사. 여기가 세레모니 무슨 의식 이런 뜻이니까요. 필수 단어예요. 토익 단어나. Often formal, public or social ceremony. 여기까지 끊으면 종종 어떠한 공적이고 그러한 대중적인 또는 사교적인 어떤 행사, or gathering as a dinner of the reception.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찬이나 환영회로서의 모임. 그렇게 해서 여기 그냥 제가 영어로 했지만 밑에 써있죠. 감명 깊고 정성 들인 종교적인 행사나 자주 열리는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의식, 만찬이나 환영회로서의 모임. 거기 밑줄을 꼭 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function. 보통 이 펑션이라고 하기도 또 장소를 말할 때는 뱅퀴 해가지고요, BQ 이렇게 많이 줄임말로 우리 뱅퀴에서 무슨 행사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호텔 내에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작업 지시서라고 이제 우리 배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면 펑션 시트라고 해요. 그 마치 기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펑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트는 여러분들이 뭐 엑셀 같은 거 엑셀 시트잖아요. 이렇게 작업하는 거 써 있는 거, 즉 또한 행사 지시서라는 뜻이에요. 그게 펑션 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또 밑줄 쳐볼게요. 연애의 정의에서 두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연애는 식당에서의 식음료 서비스 영업과 같이 식탁과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고정된 공간의 서비스가 아니라 밑줄, 별표, 특정 장소에서 고객의 요구나 행사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행사를 수행하는 창조적 성격이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고 어원 문제는 항상 이 컨벤션 시험에도 나와요. 시험 역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원래 이탈리아의 반체토에서 유래됐고, 그것이 원래 무슨 자리? 판사의 자리. 제가 말 변호사의 자리라고 하면 틀린 거죠. 오늘날의 의미는 연애. 그래서 뱅퀴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뭐 페스티벌 아시잖아요. 거기에 원래 피스타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피에스타 또는 피스트, F-E-A-S-T, 피스트, 저게 축제나 향연 말하는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기 써 있죠. 많은 사람들 혹은 어떤 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연례적인 행사 혹은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정성을 들이고 격식을 갖춘 식사가 제공되면서 행해지는 행사, 이렇게 여러분들 밑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애의 특수성입니다. 연애의 특수성은 첫 번째는 호텔의 대중화. 여기는 제가 하면서 같이 책 밑줄 칠게요. 호텔의 대중화와 호텔 홍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밑줄 치시면 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불특정 다수라는 게 그냥 일반인을 말하는 거예요. 고객을 표적시장으로 하고 있어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학회를 여러분들이 갖고 오면 무슨 학회, 이런 데는 학회 행사를 갖고 올 수 있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협회도 많이 있고 또 큰 데가 이제 학교도 있어요. 학교 같은 경우 저 기억나는데 외대 유치하거나 무슨 행사 같은 거. 왜냐면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사이버 한국에였나 그랬을 거예요. 거기 사이버 대학 총장님들 모임.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걸로 이제 행사하면 식사도 하시고 또 지방에서 만약 올라오신 분들 있으면 투숙도 하시고, 그래서 이 종합예술이라는 거죠. 판매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반적인 모임들도 있었어요. 저희가 순천향병원 같은 데 홍보를 했는데 그분들도 간호사님들도 모임이 협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이용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객이 여러분들이 어떤 부서를 나중에 실제로 이제 판촉 부서나 마케팅 부서에 가면 본인들이 이제 역할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도 뭐 미주 판매 판촉 담당, 뭐 동남아시아. 근데 어찌됐든 호텔 입장이나 컨벤션 센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옵션이 있는 거죠. 섹션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이용이 가능한 어떠한 그 영업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호텔의 대중화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안 가봤지만 누가 결혼식을 해, 돌잔치를 해, 그러면 그 행사장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데도 있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텔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써 있지만 7페이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호텔 이미지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되시겠죠? 자, 특성은 반드시 시험 된다고 했어요. 내용도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무엇이냐, 알았죠? 매출액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는 건 조금만 변해도 확 뛴다 이거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객실 같은 경우는요. 항상 이제 호텔은요 주 수입이 객실이긴 해요. 왜냐면은 한번 처음에 고정비라고 그랬죠. 이 만들어 놓는 게 정말 비쌉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써 땅 사야 되죠, 건물 올려야 되죠, 방 꾸며야 되죠, 세팅해야 되죠. 돈 엄청 들죠 처음에. 그걸 이제 고정비라고 그래요. 고정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이 엄청나죠. 이 호텔 하나 뭐 예를 들어 30억, 땅값 서울이면은 뭐 이거 말도 안 되죠. 100억. 요거 하나씩 꾸밀 때 1억, 이해시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납니다. 뭐 객실 300개면 300억.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고정비가. 근데 매출액이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객실 영업을 아무리 매출을 올려고 해도 요금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세대는 뭐 10만 원, 5만 원 막 다 난리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팍팍 떨어져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방 채우려고 그럼 가만히 놔둬도 방 못 파면 다음에 다시 300개부터 파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배웠겠지만 재고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가 오늘 300개에서 100개 팔리면 100개 팔린 걸로 끝이고 내일 다시 뭐요? 손님 체크아웃하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다시 300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회장은 내가 유치를 안 하면 빵원이지만 유치를 계속 해가지고 이거를 빈 공간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오겠죠. 그래서 매출이 탄력적이다. 그리고 식음료 원가 당연히 절감되겠죠. 왜? 특히 식음료는 문제가 뭐냐면 잘하면 좋은데 그리고 금방 유명해지죠. 왜냐면 가격이 객실 같은 경우 솔직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1년에 몇 번이나 이용하세요, 호텔 객실을. 근데 식음료 업장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할 경우가 있죠. 결혼식을 참여하든 돌잔치를 가든 이용할 기회가 있단 말이죠. 지금은 여러분 학생이 없더라도 곧 있을 수 있어요. 친구분들이 결혼하시거나 뭐 아이를 생산 좀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식음료는 문제가 뭐냐면 재고, 우리도 그렇지만 뭐 재고 관리가 진짜 힘듭니다. 원가 관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굉장히 하는데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편의점 또 가시면 유통기한 한 3, 4일 지나면 다 버리잖아요. 먹으면 식중독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식음료 부분은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날 그때 빨리빨리 팔아야 되고 파는 게 정해져 있죠. 근데 식료 여기는 왜 그러냐면 단체 고객이 많아요. 단체. 그래서 대부분 행사하면 그러니까 원가가 싸게 대량 구매하게 되니까 각 싸게 구매할 거고 또 대량으로 판매하잖아요. 거기다가 보통 어떻게 되면 손님이 뭐 100명 온다 그러면 100명 오실 것 같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100 사실 한 10%의 정도는 해놓거든요. 110인분 정도. 그리고 개런티를 보통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그렇게 안 해요. 한 90명, 한 10% 미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덜 올 수도 있고 더 올 수도 있으니까 한 10% 내로 이렇게 우리 준비는 모자면 안 되니까 110인분 준비하고 90인분 이상은 무조건 돈을 받고 이래요. 개런티라고 하죠. 이거 무조건 뭐 100명이 안 와도 90명분은 계산해 줘야 되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완전 다 100인분 그대로 다 받는 경우도 있고요. 단가가 비싼 음식 같은 경우는 뷔페 식당으로 음식을 연회장을 돌리면 이렇게 약간 그래서 뷔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라카트라고 해서 이렇게 아예 음식이 다 세팅이 돼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거는 요금도 조금 어느 정도 비싸지만 왜 여러분들이 이거 깔아주는 친구들을 다 여러분 같은 학생 알바를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거 만약 못 팔면은 뭐 거기에는 직원들이 먹는 데 한계가 있지. 그리고 단가 이거 하나가 보통 5만 원, 6만 원, 7만 원 막 이러는데 저 신라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뷔페 말고 이런 식으로 양식 코스 요리라고 하죠. 보통 20에서 30만 원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썰어줬다고 해도 한 10만 원 선이에요. 한 사람당. 그럼 100명이면 벌써 1,500만 원 개런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두 90%만 못 하죠. 그래서 부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개런티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딱 요거는 딱 돌려가지고 딱 지정된 손님들 그거 가지고 만약 모자도 한두 개 정도만 남는다던가 모자라던가 그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밑줄 치시면 7페이지에 마지막 줄 밑줄 치시면 확정된 메뉴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재고 식자재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뭐한다? 원가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지만 시험 문제는 문항으로 내가 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제가 밑줄 친 거고 저희가 어찌됐든 주 교재를 이 책을 보지만 제가 부교재 형태로 뒤에 또 강의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나머지 한번 쭉 편하게 읽고 밑줄 친 거 위주로 꼭 암기하시고 시험에 대비하시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호텔 외부 판매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거는 키워드가 출장 연회입니다. 출장 연회. 그래서 8페이지 밑줄 치시면 출장 연회를 통해서 호텔 내의 연회장이 아닌 다른 공간을 이용해서 연회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왜냐면 제가 판촉집에는 세종 호텔에 있었거든요. 게시판 쪽도 했지만 컨벤션 유치하는 학회나 뭐 이런 거 유치, 학교 같은 거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분이 뭐 진짜 큰 대박을 터뜨렸는데 바로 여기 제가 있던 게 명동에 이제 세종 호텔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큰 사거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신세계백화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 우리은행 본사가 있는데요. 이 본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말마다 자기 이제 지점장이나 자기 이제 우리은행 식구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공간 대여를 무료로 해준 거예요. 참 좋은 회사죠. 근데 왜냐면 어차피 은행 업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 이제 강당도 있고 이런 큰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걸 따낸 거예요. 가깝잖아요. 이제 걸어서는 10분 거리고 이제 차로는 3분 거리거든요. 3분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유턴해야 되니까 5분 거리예요. 이거 엄청 막히니까. 어찌됐든
출장 뷔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이 호텔에 제가 있던 세종호텔 문제가 뭐냐면 연회장이 큰 게 하나 있는데요. 두 개를 만들었다 폭망했어요. 적자를. 왜냐면 주차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차장을 함부로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주차장이 요 밑이 좀 되면 지하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돌산이야. 밑에 하수구가 있어. 그러니까 요 밑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주차 빌딩을 했어요. 근데 이 연회장 한다고 주차 빌딩이 지금 여기 두 개나 돌고 있는데 뒤에다가 그 비싼 명동 땅에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연회장을 두 개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이걸 객실로 만들어버리고 뭘 하냐면 자 연애 주는 뜻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 근데 우리가 음식이랑 식당이 여기 뷔페도 2층에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 중식당도 있고 일식당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음식들은 다 만들 수가 있으니 뭘 하면 돼요? 출장을 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원래 5만 5천 원인 걸 3만 5천 원에 파니까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그쵸? 어차피 여기서는 공간 빌려줬는데 음식을 보통 다른 데다 하면 3만 원 정도 출장 뷔페 음식을 줄 수 있는데요. 호텔에서 어찌됐든 사성 호텔에서 음식을 3만 5천 원에 준다니까. 대신 개런티가 뭐 예를 들어서 300명 뭐 이제 1억 이거 적으면 또 5천 원씩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엄청 잘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게 큰 거죠. 호텔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자 일단 시간이 있어서 3교시 때 이어서 할게요.